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스튜디오에 예쁜 두 분이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익히 보셨겠지만 저는 리순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제 고등학교 동창인 다원이라는 친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원님 자신의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어마어마한 인플루언서의 고등학교 친구 원다원이라고 합니다. 아, 찐친이 몇 분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분이시군요. 네, 맞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등학교 친구들. 아, 그렇구나.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관계가 지속되는 게. 네. 진짜. 저한테 아마 가장 힘이 되는 친구이지 않을까. 네. 형이시라고. 네, 형이라서. 네. 왜냐면 저희 둘 다 긍정적으로 보는 게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는 남의 거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자기 거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그럴 때 전화해서 이제 긍정성을 계속 얻어요. 리나한테서. 그게 너무 저는. 좋다. 네. 정말로. 그래서 사실 저희 오늘 주제도 네. 친구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 저희가 서로에게 그런 친구여서 이렇게 예쁘고 좋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네. 오늘 주제가 약간 이렇게 몽글몽글하고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사실 예쁜 거라는 게 좀 추상적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담고 싶었던 이야기는 저희가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이거 같이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보여주세요. 제가 준비한 게 이 검은색 이 종이에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면 예쁜 형광 색깔 색이 나오는 제가 노트를 하나씩 준비를 했는데요. 네, 노트를 준비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그냥 이 종이도 멀리서 보거나 겉에서 보면 뭐 깜깜하고 그냥 검정색이지만 저희가 어떻게 인생도 어떻게 계획을 해나가고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제가 그림을 그리고 제가 계획하는 대로 이렇게 예쁜 그림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막막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좀 더 긍정적인 지금 이 친구가 저한테 주는 에너지처럼 긍정적으로 또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또 이런 뭐 예쁜 그림을 발견할 수도 있고 빛을 볼 수도 있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예쁜 것만이 저희가 보여지는 그런 뭐 아름답고 누구나 보기 좋은 그런 뭐 예쁜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제 기준 안에서 제가 힘들 때 어떤 자극제가 되기도 하고 저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거가 저한테는 예쁜 게 되고 그게 또 아름다운 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말 진짜 잘하네요. 간단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제 친구가 게스트로 나오니까 어떤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주로 했었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에너지를 주고받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늘 전화는 끊을 때 늘 흥겹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우린 행복하잖아 하고 끊는 그런 그런 대화였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인생의 복이네요. 두 분이 서로에게 축복이네요. 네, 너무 감사한 거. 사실 고등학교 저희가 졸업한 지가 얼마나 됐죠? 20년 거의 됐나? 근데 이제 사실은 리나 덕분에 이게 계속 모이고 유지할 수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다들 바쁘니까 이걸 꼭 가야 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바쁘고 이러니까 이거를 왜 자꾸 이렇게 가야 될까? 뭐 이렇게 항상 리더로서 우리 언제 모이자 이런 걸 되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되게 힘든 거였는데 그 당시에는 리나는 이걸 다 끌고 가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감사함을 그때 모르고 나 지금 못 가. 뭐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도 들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옛날 친구들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리나에 대한 그 감사함이 엄청 크게 된 거죠. 사실은 다 못 만나고 뿔뿔이 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리나 덕분에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훌륭한 리더였구나 이 생각은 사실 했었어요. 이렇게 바라봐주는 모습도 친구도 참 예쁘다. 그죠? 네. 평소에 하시던가요? 늘 정말 힘이 되는 말들을 잘해주고 저는 술 마시지 않아도 그냥 필터 없이 다 너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런 긍정 에너지를 주고받는 친구가 삶에서 한 사람이라도 있어도
아, 내가 정말 이런 힘든 순간이라던가 아니면 지칠 때 내가 정말 이렇게 힘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긍정 에너지가 필요하시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부정적인 말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게 또 자극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친구였어서 소개도 해드리고 싶었고 네, 그래서 이제 친구랑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오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걸 볼 때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순간이 행복했고 되게 아름답다 느껴졌는지. 저는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 웃을 때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게 저도 최근에 깨달은 건데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개그맨 같은 기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제가 그러니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웃을 때 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웃을 때 내가 웃게 해줬다. 거기서 네. 뿌듯함이 있는 거네요. 네, 근데 꼭 제가 웃기게 하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웃거나 막 이렇게 막 행복해 보일 때 저는 네네. 그거에서 에너지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가장 어려운 게 저희가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해줄 수 있는데 그 기쁠 때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주고 그 기쁨을 같이 오롯이 저 사람의 기쁨과 저 사람의 그 웃는 모습을 보고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많은 친구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아, 이게 맞아. 이게 네. 아이를 키우고 막 그러는 과정에 그 아이들 자라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같이 응원하는 하지만 또 경쟁 같고 네.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또 같이 진짜 기뻐해주고 이러면 정말 찐친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작은 일도 저는 이제 꼭 엄청 큰 순간만이 뭐 행복하다거나 그 순간에서 뭔가 그거를 이제 제가 제 안으로 가져와서 이제 긍정적으로 하기보다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찾다 보면 또 그것도 소중하고 그게 또 아름답고 예쁘고 맞아. 그래서 친구는 지금 아직 미혼이거든요. 네네네. 와, 화려한 싱글이시군요. 네. 화려한 거 모르겠는데 싱글입니다. 근데도 되게 사랑이 많아서 뭐 강아지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도 네네. 강아지한테도 사랑을 많이 주고 있고 되게 추상적으로 예쁘다는 거에 대한 게 되게 추상적으로만 생각이 들겠지만 다 나름의 이렇게 나는 사람들 웃는 모습이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사람도 있듯이 네. 다 내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아, 그러네요. 네네네. 예쁘다는 용어 자체에 대한 해석도 정말 사람마다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냥 보여지는 어떤 사물의 그 형상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네. 그거 말고 또 내가 느끼는 미묘한 그 분위기를 안에 좋아하시는 행복한 분위기를 네. 그럼 행복한 분위기를 끌어내는 걸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은 그런 분위기를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예를 들어서 네. 차태현 같은 경우가 예능에 나오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개그를 치진 않아요. 근데 리액션이 되게 좋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분위기를 살리거든요. 네. 어떠신 스타일이세요? 저는 당연히 후자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겠지만 그렇게 말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예를 들면 이 고등학교 때도 똑같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공부만 해야 되고 막 11시까지 잡혀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희 그룹에서 가장 웃겼어요. 아, 진짜? 네, 저는 그래서 항상 뒤에서 공부하다 짜증나. 난 너무 웃긴 거예요. 크게 웃고 있고 그게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 제가 크게 뒤에서 웃고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일 웃겼어요. 춤도 제일 잘 추고 모든 걸 다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많은 걸 털리고 있네요. 그 코드가 맞았나 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말도 제일 잘하고 앞에서 웃기는 것도 제일 잘하고 춤도 제일 잘 추고 그러니까 제가 못 갖고 있던 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이게 표출해주고 그걸 보고 리액션해주고. 네. 아, 그랬구나. 리액션 부자입니다. 너무 좋으니까요.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네. 아니죠. 좋게 봐줘서. 코드가 맞으신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관객이 있어야 다 흥이 나기 때문에. 맞아. 그렇잖아요. 뭘 한 걸까요? 너무 웃겼어요. 나도 모르게 그랬나 봐. 나오는 어떤 나의 끼를 그때부터 발산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항상 부러웠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가만히 공부하고 자고 막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 안 하고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다기보다 다 각자
그 성향이 있죠.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부러웠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이 친구한테 이끌렀을까? 왜 이 친구랑 있으면 즐거웠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하고 싶었던 게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냥 아니면 제가 못 갖고 있던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끌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매력이 있었네. 네네. 반려견, 반려묘, 견이요. 견 네. 키우는 이유도 비슷한 이유신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 감정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몇 년 전부터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다 계속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저는 아기가 없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 모성애를 어떻게 키우고 싶었던 게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계속 돌보고 싶은 대상이 있는 거에 대한 그 부족함을 느껴서 키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강아지랑 많이 자랐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기억이 많아요. 막 학교까지 따라오고 막 집에 갈 때까지 막 신발장에 기다리고 있고 이런 기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이보다는 사람들이 다 요즘에 고양이 키우잖아요. 근데 저는 강아지의 기억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양이 키우기 더 편해라고 해도 강아지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고양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할 일이 많죠? 혼자 잘 놀더라고요. 고양이는. 근데 개냥이라고 하는 것처럼 고양이도 진짜 애교 많은 고양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고양이도 괜찮았겠다라고 생각해서 약간 제가 케어링하는 이런 거에 대한 욕구도 충족하면서도 약간 로열티 이런 저에겐 충성심도 그것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 욕구의 기저에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얘를 왜 키워야 될까 그것들이. 근데 참 지금 얘기 들으면서 내 욕구를 정확히 보고 그런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거에 주저함이 없는 게 되게 건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욕구에 대해서 약간은 억압하거나 다른 쪽으로 얘기하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굉장히 솔직하고 내 내면을 잘 보고 그래서 혹시 그런 쪽 일을 하시나 싶기도 하고. 그건 아닌데 제가 가고 싶은 쪽이 결국에는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공기업 다니다가 사실 최근에 이거 너무 개인적인가? 괜찮아요. 저희 개인적이에요. 아주 사적인 공기업을 계속 다니다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안정적인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니까 저도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공기업을 계속 다녔고 사실은 기저에서는 이거 진짜 안 맞는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제가 그룹이 너무 잘해주거나 팀워크가 너무 좋거나 하면 계속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휴직을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최근에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주변이 자꾸 정신건강이나 우울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제가 관심사도 결국 그쪽으로 변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결국 하고 싶은 것 자체는 그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탁 과감하게 그만뒀던 것 같아요. 회사를. 얼마 되셨어요? 그만둔지요? 네네. 저 10월에 그만뒀어요. 진짜 얼마 안 되셨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 시간을. 그러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도 불안감이 없지는 않은데 딱 그만뒀을 때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불안감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 아무 직업이 없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사실 최근에 느끼게 됐어요. 근데 뭔가 그래도 미래를 준비해 두고 그만두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만두고 뭘 하려고? 네. 일단 그만뒀어요. 그러셨구나. 축하드립니다. 역시 질러야 됩니다, 인생은. 그래서 이제 불안해요. 그래서 좀 더, 근데 이게 너무 제가 안전기지에 계속 있으면 못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저는 이제 이게 장점이 장점인데 너무 좋은 것만 보니까 그거에 계속 머물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힘들어도 그래도 이게 있잖아. 자꾸 이러는데 그냥 가감없이 그만두면 이제 저를 약간 내려놓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경험이 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 삶에서. 계속 이렇게 시운적으로 안전기지로 계속 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무섭죠, 사실. 불안하고.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뭘까요? 심리 쪽, 심리학이나 이런 박사 쪽으로 좀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쉐도잉도 이제 하려고 노력 중이고,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겠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서 그러니까 도전하는 삶으로 좀 가고 싶은 바꾸려고. 거죠. 네. 아, 인생에서 전환점을 딱 10월에 찍으신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리나한테 많이 얘기를 네.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불안하니까 사실. 이게 큰 결정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계속 이게 안 맞는구나라는 생각은 했지만 한번 결정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때 이제 리나한테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바람을 잡으셨나요? 저는 너의 마음 내면의 소리를 따라가라. 그쵸, 네, 그쵸. 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네. 내면의 소리를 따라가라고 했어요. 네.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 욕구를 정확하게 알고 사실 저도 이제 뭐 애니어그램도 공부하고 하면서 알았던 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내가 알고 있어야 그거를 극복하는 순간 또 다시 새로운 저를 또 발견하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발전을 하니까. 근데 이제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지금의 관심사가 아니라 이전에 대학 시절부터도 쭉 관심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화를 이렇게 같이 해보면 친구의 장점을 저도 이제 알게 되잖아요. 참 얘기도 잘 들어주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을 더 본인도 잘 캐치하지 않을까. 상대방도 이 사람도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구나.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이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내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원래 내가 부정적인 상황일 때는 부정적인 게 더 많이 보이듯이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그게 강점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너는 이런 다른 사람이 이런 우울감에 찾아오게 되고 힘든 순간들인 분들이 이제 오시잖아요. 나의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럴 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사실은 정신과 선생님들도 그렇고 상담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사람이 되어 보기도 하고 또 멀리서 떨어져서 보기도 하고 그런 그 다중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친구는 그게 좀 타고난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지지를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바라봤던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물론 이것도 제 지극적인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장 가까이서 온 게 가장 맞을 수 그쵸. 있으니까. 그래서 내면의 소리를 따라가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을 했고 또 그걸 지지를 해주고 앞으로의 어떤 선택도 저는 지지해줄 예정이고 저도 사실 지지를 받았거든요. 네. 어떻게 지지해 주셨나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해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으면서도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들으면서 내가 해결해주고 싶다는데 저는 약간 또 이렇게 위기의 상황 원래 F인데 위기의 상황은 T예요. 그래서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해결해줘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사실 해결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생각이 맞아요. 네,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처음부터 이거 들어주면 얘가 이렇게 해주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하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반응이 되는구나. 지금에서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해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미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들어주는 거가 아니었을까? 네, 공감해줄 수 없는 부분에서는 미안했고 공감해줄 수 있는 부분이면 이런 거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잠깐 해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제안이 되게 도움이 됐죠. 두 분의 케미가 아주 좋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이. 네. 감사합니다. 하나 알았어요. 결혼 안 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네. 혼자 있으신 이유가 리나님 같은 분을 찾는 거죠. 리수님 같은 분은.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남자를 찾는 거죠.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오.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반대가 끌리는 거,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반대가 끌리는 부분이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친구 사주 공부도 하거든요. 공부는 아닌데 약간 어느 정도의 운명은 이게 맞아요. 있구나라는 게 이게 제가 사실 저에 대한 실험을 했거든요, 회사에서. 진짜요? 네. 어떤 실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년 사주를 보고 오케이 이번 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아니면 삼재다 예를 들어 힘든 일이 있지만 뭐 앞으로 뭐 명예가 생긴다 이렇게 나오길래 뭐지? 그러면 나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이게 맞는지 확인해봐야겠다. 리빙 프루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그래요? 어느 정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쵸.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저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제가 저를 잘 알아야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 걸 해보면 어머. 맞네. 물론 이제 껴 맞추는 것도 어느 정도 있죠. 틀린 건 이제 안 보이고. 근데 어느 정도의 이런
프로그램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느끼면서 그러면 사주가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보통 여성분들이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 걸 봐주시는 분이 어머, 야 너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진짜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게 몇천 년 그러니까 저는 정확히 아직까지는 그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계속 지금까지 왔다는 건 이게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믿고 이러는 걸 보면 아 이게 어느 정도의 일리는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하고 싶어요 사실은. 아, 네네.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능하면.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현실에서 그걸 믿고 있고. 네. 기질적으로 타고나 이게 기질적인 것도 있고 양육적인 것도 있잖아요. 사람의 성격이란 게. 맞아요. 근데 기질은 거기서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비슷하다. 제가 생각하는 걸 말로 표현해 주셨어요. 정말요? 네. 다행이다. 조금 더 좋아요. 원래 공부를 어느 쪽으로 하셨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대학 때는 호텔 경영했고요. 네. 그냥 취직하려고 했고 뭐 이렇게 단순하게 살다가 전 사춘기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주에 나와요. 제가 30몇 살부터 뭔가 철학이나 약간 네, 이런 것에 갑자기 관심이 많이 가게 되면서 딱히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쪽에 관심이 계속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이런 약간 정신건강 쪽도 이렇게 보이고 이랬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단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35? 셋네까지? 그때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집에서도 말 잘 듣는 딸, 네. 뭐 하나 뭐 무슨 이렇게 뭐 어긋나는 거 없고 그냥 하란 대로 하고 친구들하고도 갈등 별로 없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왜 갈등이 없었을까? 하면 왜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를 알려면 네. 왜 나는 갈등이 없었을까? 근데 저희가 회피 성향이 어느 정도는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갈등이 딱 보이면 뒤로 물러나는. 맞아요. 내가 왜 여기를 껴야 될까? 왜 이 편을 들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그룹에 안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속하려는 성향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외로움도 별로 안 타고. 근데 최근 들어서 외로움이란 게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아니면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있구나. 뭐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다. 세계 평화가 이루어져야죠. 아니, 너무 거창하게 얘기한 거고 여쭤보고 싶었던 게 어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주제가 그거잖아요. 이쁜 것들. 그래서 이쁜 세상에 대한 나만의 정의. 저는 겪어보니까 협력하는 세상? 이렇게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세상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뭉치고 협력해야 이제 기분도 사실 좋더라고요. 누굴 돕는다는 건 정말 기분이 좋은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도우면서 이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저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고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래서 서로 돕는 세상이 가장 뭐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들으면서 막 애니어그램 네, 유형이 막 지금 계속 떠올라가지고. 그 이승기가 갖고 있는 유형이 몇 번이죠? 이승기는 2번 유형인데 2번 유형 하지 같지 않았어? 않고 9번 유형 같아요. 아, 그래요? 9번은 뭐예요? 9번이 애니어그램. 우리 며칠 전에 얘기했던. 저는 사실 2번이었어요. 한 몇 년 전에 했을 때. 그걸 내가 자가로 이렇게 하신 거죠. 네. 네, 그쵸. 네. 왜? 그건 차차 이제 이따가 얘기해보는 걸로. 전문가 계시다. 내가 선생님으로 내가 애니어그램 배웠으니까. 네. 네.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같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쁜 세상. 저도 궁금해요. 리나가 생각하는 예쁜 세상. 제가 생각하는 예쁜 세상요. 협력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지금 다인 가족의 일원이잖아요. 그쵸. 다인 가족이죠. 네. 6인의 다인 가족의 일원으로서 진짜 그것도 우리 대단하죠. 리더로서. 네, 저희 이 맞아. 6이 아름답게 살려면 이제 저는 이제 작은 세상 안에 사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 각자 본인의 기본적으로 해야 할 몫을 할 몫을 해야만 네, 아름다운 세상이지 않을까. 그것도 진짜 중요하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지금 친구가 했던 말에 또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은 게 그 개인이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의 것을 해야 이걸 남한테도 도와줄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또 다 상대방 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게 각자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각자 해야 가족의 일원으로서 서로 피해주지 않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또 가족끼리 채워주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아이들도 그거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저도 찾아주고 싶고 본인이 어떤 걸 잘하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의 장점인지 사실 저는 아이들한테 단점을 보라고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점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 네, 근데 내가 뭔가 한 가지의 강점을 내가 정말 잘한다고 하는 게 있으면 그 힘으로 단점이 생겨도 그것도 이겨내기도 하고 또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서 전 좀 그 힘부터 키워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생각하는 저는 너무 이렇게 애들 다 이렇게 너무 좋게 보고 이렇게 좀 제재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하는데 저는 이제 물론 제재도 필요하지만 그건 이제 아빠가 하면 될 것 같고요. 몫을 나누면 되니까. 네, 최근에 몫을 정확하게 나눴습니다. 네, 우리 나누자에서. 그리고 저는 또 제가 할 수 있는 제 강점이 뭘까? 나는 아이들한테 그런 지지는 엄마가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각자 엄마 아빠가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아름다운 세상, 뭐 예쁜 세상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각자 해야 할 일을 하는 네, 그게 먼저가 돼야 네,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사실 저희가 질서라는 것도 그렇고 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걸 지켜야지만 세상이 무너지진 않잖아요. 그게 생긴 전 티인가 봐요. 엔네아그램 성향을 아니까 더 확 와닿는 거 있죠. 말씀하시는 내용이. 확실히 7번에 8번 날개.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이 통제가 돼야지만 약간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욕구 안에서는 내가 내 스스로가 통제되고 내가 내 스스로가 이게 올바로 서야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협력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저도 이제 힘든 일을 겪으면서 든 생각이 내가 무너지면 어떠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제게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하다못해 음식도 못 먹는 상황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원인이 뭘까? 그건 저더라고요. 제가 그 상황을 만들어 놔야 제가 뭔가를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놔야 그것도 제 거가 되고 또 저도 살아가지는데 저라는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 어떠한 것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그 순간에도 내가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고 누군가 줄 때도 내가 이 사람이 필요한 거를 알아채려야 될 때는 내가 나를 모르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쁜 거에 대한 그 추상적인 개념도 어제도 이제 저는 계속 생각했던 것도 누구나 다 내 기준이지 않을까. 아, 그렇죠. 네. 다 내 기준 안에서의 아름답고 예쁜 것을 선택을 하는데 요즘에 너무 사회가 너무 정해놓은 그런 예쁘다, 정해놓은 그 아름다움의 기준에 따라서 맞추려고 하는 이게 개성적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예의라던가 아니면 뭐 어디서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뭐 예의 범절이나 지켜야 할 규칙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유교 사상이 바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풍자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PD님들도 아이를 키워보셨지만 사회적인 그 개념과 그리고 우리 아이가 원하는 그것과의 그 안에서의 마찰이 생기면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거를 좀 더 이렇게 이걸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게 좀 저는 좀 제 스스로가 강해지더라고요. 근데 아이들마다 각자 잘하는 게 있고 꼭 맞아요. 공부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뭔가 개성이나 장점들을 엄마 아빠가 찾아줄 수만 있다면 지금 사회에서는 그거에 대한 날개를 더 많이 펼칠 수가 있을 텐데 오히려 부모가 더 그거를 규정하게 되고 맞아요. 더 부모가 그 사회는 이런 거니까 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좀 더 개성을 더 이렇게 막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둘 다 약간 반사회까지는 아니지만 몰사회적인 사람들. 심해요.
사회가 뭐라 하던 나는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원하는 거 다른 거 해도 돼. 막 이런 느낌이었어. 네. 그렇죠. 그런 눈을 키워주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사실 전 부족해서 쉽지 않아요. 특히 첫째한테는 많이 쉽지 않더라고요. 해 하고도 근데 그렇지만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딜레마겠다. 네, 근데 그런 잣대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고 왜냐면 그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그 아이가 보는 또 아름다운 세상과 예쁜 세상이 있지 맞아요. 않을까. 네, 그걸 위해서 저는 이제 기본을 가르치는 것뿐이지 그 이상은 이제 애들이 커가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애들도 자기만의 그게 확립이 되어가고.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성하는 시간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남편이랑. 네, 저희가 커 환경도 모든 게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 안에서 저희가 세습적으로 아이들한테 시키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저희도 깨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도 그 안에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도 그거를 계속 이제 아이들한테 세습적으로 뭐를 해라 이렇게 해야만 해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한테도 또 언젠간 성인이 될 테니까 스스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를 가르쳐주고 싶다.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지금 그 균형점이 되게 어렵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게 내가 해야 될 몫은 하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할 몫을 해야 된다는 그 기준, 할 몫이 무언가에 대한 그 기준이 사회적인 틀을 다 갖다 대면 아이들은 숨 막힐 정도로 해야 될 게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서 그 기준을 사실은 내 스스로 부모가 이거는 가르쳐야 될 거 아주 기본적인 거, 네. 이거는 도도될 거 자유로운 거, 이거에 대한 균형을 사실 나한테도 적용을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맞아요. 할 때.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한테 질문해보고 하고 나면은 조금 더 아이들한테 적용할 때 조금 더 편안해지고 왜냐하면 나도 그 기준대로 다 하기가 버거웠거든. 하기 싫은 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기초적인 건 안 가르치면 안 되죠. 규율은 가르쳐야 아이들도 안정감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조차 우리는 또 규율이라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네. 그거에 대한 기준을 내 스스로 세워보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한데 그걸 하고 계셔서 그래서 아이들은 참 행복한 아이들이겠다. 부모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노력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말 잘 원래 말을 안 듣죠. 그건 원래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값이고. 그렇죠. 네.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친구가 그런 사주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나라도 내 뜻대로 이 사주 팔자를 보면 미리 이제 나는 어떤 성향을 갖고 태어났고 나의 강점이 뭔지 이게 어찌됐건 네, 이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자꾸 물어보기도 해요. 제가 나는 어떤 많이 게 알지 나은 것 못해서 같아? 막 이런 거 네. 답답할 때는 네. 근데 맞아요. 책은 책이고 그래도 오래 지켜보셨으니까 네. 그 느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느낌? 그 친구에 대해서 이런 장점이 있는데 장점을 먼저 보시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장점만 봐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회사 생활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너무 장점만 봤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솔직한 거에 대한 백파이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말을 많이 해도 안 되는 이거를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이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봐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제가 부족하다는 거를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장점만 보는 거? 이 사람 그래도 자꾸 이 사람을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저 사람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이래서 그럴 거야. 이래서 그럴 거야. 이랬는데 한 번은 그래도 편을 서야 될 때가 있구나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어요. 모두를 품어주고 싶으셨군요. 주고 싶다기보단 그게 제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 게 제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어떨 때는 편도 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저한테 약간 딜레마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회사에서 그만뒀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가치가 없으면 그리고 제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니면 그만두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저는 회피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나를 빼내는 것도. 네, 이게 맞아요. 제가 가치가 있는 일이면 막 악착같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치가 없다는 거 보이고 제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는 게 확실히 보이니까 그냥 물러나게 되더라고요. 나를 보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거죠. 네. 가치에 이렇게 방점을 딱 두는 게 구체적인 게 혹시 있으세요? 아까 얼핏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함께 이런 거에 네. 포커스를 두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도 내 가치? 이 표현이 맞는지 가치. 모르겠는데 가치관은 저는 다양성인 것 같아요.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가장 단점이었던 부분이 리나도 싫어할 수도 있는데 바로 직전에 뭐 이렇게 잘 변경해요. 뭐 이런 약속들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저도 그렇게 남이 했을 때 편했기 때문이에요. 약속은 잡아놓고 근데 또 혼자 있고 싶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래서 만약에 친구가 중간에 약속을 끊어버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스스로가. 아, 뭔지 알 것 같아. 이게 그 아이들의 맞아요. 사실은 좀 약속을 잡으면 좋지만 약속이 그 없어지면 더 좋아. 막 이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냈죠. 야, 밥 먹자라면 밥 먹어야겠다 쟤랑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 그럼 밥 먹자라고 했는데 그때는 기분이 좋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혼자 있고 싶고 이러는데 만약에 얘가 약속을 끊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이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내향형인 거죠. 맞아요. 그런 걸로 보면서 그러니까 P 성향도 있고 하니까 회사에서도 그래 밥 먹자라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이겠지라고 했는데 어떤 J 성향은 이거를 꼭 날짜에 박아야 되고 네. 만약에 이게 캔슬되면 제가 쟤한테 내 가치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를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렌즈로만 계속 봤기 때문에 저는 디폴트 값이 혼자 있는 것을 가장 좋아했기 때문에 그게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저도 지금 노력하는 부분인데 오픈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상처받게 되더라도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회피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별로네 나가야지. 여기서 나가 이게 아니라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서 난 몰랐어. 근데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러면 이제 쟤는 저런 성향이구나. 나는 이런 성향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성이 가장 보편적인 제가 선호하는 가치지 않을까? 그러네요. 부부 컨설팅 해주시면 딱 맞을. 저도 그거 잘할 것 같아요. 저희 부부부터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부부가 1호로 해보는 걸로. 네,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이걸 계속 왜 하면 이 사람 양육 방식도 나오고 이 사람의 기질도 나오고 맞아. 이 사람의 결핍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그 방식으로 계속 한 거고 이 습관이 되면 또 삶이 되니까. 맞아요. 근데 이걸 내가 한번 무의식적으로 내려가서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계속 이랬구나. 이렇게 저도 예민하고 아마 그런 기질이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막 밝고 이렇지만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기 싫으니까 아마도 내향형이고 그걸 이제 한번 저도 쭉 내려가 보고 한번 막 크게 막 내려놔 보기도 하고 막 울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원래는 기저에는 이런 성향이구나. 사회성이나 이런 거 발현된 걸로 이제 나의 나도 그렇게 내가 그렇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나는 원래 기저에는 되게 내향형이고 예민하기도 하고 상처받기 싫어하는 성격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 클리닉이나 뭐 이런 데서 결국에는 자기도 얘기하면서 스스로에 대해 알게 되는 거면 나를 잘 알게 되면 남들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꼭 선생님 하셔도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요? 네. 어떤 선생님이요? 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공부를 못했나 봐요. 공부 잘했어요. 잘했는데 지금. 그때는 막 블링블링하고 화려한 거 막 이런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럴 나이죠. 네. 추구해야죠. 네. 그것도 예쁜 건데.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은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아니면은 제가 추구하는 방향도 그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사가 돼도 너무 좋고, 네, 진짜 뭐 가르치는 일 어떤 쪽이든 그런 것도 좋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어주는 쪽이면 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좋아하면 힘들어도 가게 되더라고요. 맞아. 좋아하지 않는데 힘들면 힘들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많이 다투는 사람들이 있으면 앉혀놓고 좀 얘기 좀 하게 해주는 이런 거 잘하실 것 같아요. 중재해준다라고나 할까? 감사해요. 그것도 입력해야겠네요. 저 이게 자기 객관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마 많이 보셨으니까 사람 기질이 잘 보이실 것 같은데 또 입력해놔야겠네요. 이게 1대1로 상담해주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끌어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어떤 경우는 두 명 사이에서 중재를 해줘야 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왠지 그쪽이 더 강하실 것 같은 느낌? 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초등학교가 그렇잖아요. 애들끼리 뭐 그냥 그건 싸움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다툼이 있는데 네. 그게 아직 어려서 그런 거고 근데 그때부터 예를 들어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장점을 보는 연습이 되어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교육에 좀 답답하고 아쉬운 점이 순서 나래비 세우는 데만 너무 맞아요. 포커스를 두다 보니 맞아요. 초등이 제일 중요한데. 맞아요. 초등이 서로 중요해요.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어서 아쉽거든요. 기준이 한계인 거죠. 성적?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게 네. 참 화가 나죠. 그게 뭔데? 근데 점점 바뀌고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전에는 애를 그렇지만. 키우신 입장을 그러니까. 들어보면 아니시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금 예전의 선생님들과 지금 새로 이제 젊은 선생님들의 그 세대 교체가 되는 접점인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조금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그간에 이제 많은 아이들을 수많은 아이들을 봐오셨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간에 이제 쌓아오신 것들로 아이들을 바라봐 주시고 하는 그런 담임 선생님이 되면 저는 이제 마음을 더 놓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학부모로서. 아, 이거는 경험에서 오는 약간 유연함이 있을 수 있구나. 연륜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떤 환경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젊으셔서 더 아이들한테는 그게 더 에너지 발산이 더 좋고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중등 같은 경우에 오히려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이를 보내보니 중등일수록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젊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걸 되게 유하게 아이들의 관점에서 넘어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이상을 가지 않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는데 나이 드신 선생님들 물론 이제 이거는 케바케지만 선생님들이 보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대바라져 보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신 부분은 이제 약간 세대 차이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럼 그 아이는 문제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지만 연세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선생님이나 6학년 선생님들은 조금 연륜이 있으신 분들을 맡으셔야 아까 말씀하셨던 그 초등교육에서는 1학년과 6학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내보니 제 판단에서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1학년도 그렇지만 마치 중학생이 되면 다 잘 될 거고 고등학생 되면 더 너는 크니까 더 잘 클 거야. 더 잘 이제 좀 더 생각이 많아지니까 좀 바뀔 거야가 아니라 반대로. 네. 그게 아래에서 안 돼 있으면 위에 올라가면 더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되고 오히려 지금 저희 나라가 대입이 정말 중요한데 오히려 대입 공부하는 친구들을 방해하는 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올라가면. 그래서 그 교육은 전 초등교육이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위클래스 선생님이라고 해서 각 학교마다 상담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위클래스 선생님 해도 참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 내에서 아이들끼리의 분쟁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만나러 가면 각 반 담임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을 만나고 와라 그러면 상담 선생님께서 그 안에서 중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말도 들어주고 저 아이의 말도 들어주고 학교에서는 꼭 없어서는 안 돼. 네, 지금은 그래서 각 학교마다 그 상담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들의 역할이 일보다도 그런 좀 더 세분화된 형식의 학교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맥락으로 담임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학교의 전체 학생을 다 우르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네네. 직업이 갑자기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잘할 것 추천 같아요. 직업. 네. 오늘 예쁜 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 얘기하는 분위기도 이렇게 참 예쁘게 이렇게 아우라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이
갖고 오신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는 네. 아마 이거 어렸을 때 애들이 많이 했었던 건데 네. 그 펜으로 이 나무 펜으로 여기를 긁으면 네. 이렇게 예쁜 안에 숨겨진 색이 나와요. 여러 가지 색이 나오네. 네, 이렇게요. 아. 그래서 여기 뭐 글씨를 네.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어릴 때 저는 이제 이 예쁜 색을 막 칠하고 그 위에 검은색으로 덮은 다음에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기 그랬죠. 때문에 스크래치 내는 거. 네, 스크래치를 냈었죠. 학교 미술에 있었죠. 초등 미술에.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노트가 요즘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들이 이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안에서 새로운 색을 막 발견하고 전혀 몰랐다가 했는데 여기는 파랑이고 여기는 뭐 핑크고 여기는 노랑이고 그런 발견하는 것들. 근데 그래서 저희가 멀리서 보면 이건 그냥 검정색의 종이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보는 시점에서 보면은 저 앞이 깜깜하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지. 네. 네. 근데 그런 순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이라던가 필요한 뭔가 내가 필요한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때도 생각을 전환하다 보면 뭔가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네. 또 다른 뭔가 내가 발전하는 또 나를 발견을 하고 그런 생각에서 이 노트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의 마음으로 저도 이제 너무 한 가지만을 생각해서 이거는 해결이 안 될 거야. 이거는 뭐 왜냐면 이제 어른들은 생각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가지고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여러 가지로 다 생각해봤지만 답답해. 이건 안 될 거야. 이런 순간에도 분명히 답은 있고 길은 있다. 맞아요. 네. 그거를 발견했을 때 그거를 내가 만족하고 그것도 아름다운 또 하나의 나의 하루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게 쌓여서 언젠가는 이 깜깜한 종이도 또 다 알록달록한 예쁜 내 색이 되는 것처럼 맞아.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궁금해집니다. 다 긁어내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예쁘게 글씨나 그림만 그리는 걸 원하세요? 전 어렸을 때 다 긁어내봤어요. 네. 궁금해서 호기심 엄청 많아요. 제가 그려놓고도 여기에 뭐가 있었지? 제가 이렇게 다 해놓고도 다시 그걸 또 발견하기도 하고 맞아. 네. 그리고 이거를 시켜보니까 애들 성향도 다르더라고요. 저처럼 다 긁어내는 아이가 있고 그쵸. 그림을 그리고 끝내는 친구가 있고 근데 사실 왜 이 작업이 아이들이 즐거울까라고 했더니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게 나올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는 네.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네,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내가 아름답고 예쁘게 받아들이면 네. 저한테는 또 그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고 제 친구가 주는 그런 에너지도 지금 아까 부부 상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가 남편 때문에 힘들거나 뭔가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친구 얘기 듣다 보면 이렇게 예쁜 색을 발견하듯이 맞다. 그럴 수 있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내가 이렇게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네, 오늘 주제는 이건가 봐요. 그러네요. 네. 스스로는 어떤 색깔이라고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요? 어떤 색깔 좋아하는지 혹은 나는 어떤 색깔이라고 생각되는지? 원래 이렇게 흰색, 검정색만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들 엄마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좀 더 이제 아들의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초록이나 파랑의 눈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 방을 초록이나 파랑으로 꾸며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네네. 그 색이 주는 느낌이 그래서 로고에도 색깔을 넣는 것처럼 그 색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들은 좀 더 좀 자유롭고 뭔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딸들보다는 좀 더 행동 반경이 넓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또 초록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순간 때문에 더 그런 색을 바라봤다면 지금 이제 저는 딸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서 오는 그 에너지들이 핑크핑크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핑크색이 주는 느낌이 그런 좀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네,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지금의 저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네. 핑크. 네. 필요해서 저는 핑크인 걸로. 네. 알겠습니다. 왠지 나은이 같은 경우는 지금 순간이 이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어떤 새로 회사를 그만두시고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시는 시점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다행히 피신 것 같아. 피?
네, 맞아요. 네, 성향이. 네. 제가 여행 다니면서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제2 성향으로 가도 물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면서 느끼는 감동이 있죠. 그런데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행복감, 당신은 힘들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맞아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부터의 나. 또 긍정적으로 보실 것 같은데. 네. 지금부터의 나? 좋은 질문이에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제가 가고 싶은 방향이기도 하고 도전적으로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여행 하셨듯이 여행을 저는 많이 했던 편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좀 어려웠을 때 뭐 갑자기 비가 오거나 그러니까 무난하고 뭐 돈 많이 쓰고 이런 여행은 기억이 없어요. 맞아. 그냥 그런가 보다. 별로 기억 없어요. 근데 막 갔는데 남자친구랑 싸웠다던가 막 아니면 뭐가 있을까? 뭐 누구한테 이렇게 퍽치기를 당했다던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지? 한데 이런 게 계속 기억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부딪히는 삶 그리고 좀 어려워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결국엔 또 나중에 가보면 내가 그때 이런 상황이 있었던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냥 내려놓자. 그리고 뭐 힘든 일이 있어도 부딪혀보자. 이렇게 약간 지금은 약간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무서워요 사실. 그게 정상이죠. 무서워요. 근데 이게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스스로 계속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락키 산맥일 거다. 이렇게 안전한 길은 아닐 거다. 좀 힘들어도 계속 가보자. 이렇게 계속 주입을 시키고 있어요. 그때 이것도 여기 온 것도 사실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잘 오셨어요. 그렇죠. 새로운 시도는 해봐야지. 네. 긁어보지 그럼요, 않으면 뒤에 그럼요. 무슨 색이 있는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안 해보면 모르는 것 같아요.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문득 그 생각 났어요. 아까 예수님이 다 긁어보신 적 있다 그랬잖아요. 네.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네. 제가 힘쓰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최소한 긁어보고서 무슨 색이 있는지 파악할 것 같아요. 한 줄로 이렇게 긁어보고서 여기 무슨 문득 색이야.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것도 기질 차이겠다. 그러네. 머리를 쓰시는 분인 거예요. 그쵸. 머리를 머리로. 쓴다기보다는 맞아요. 힘을 쓰기 싫어한다. 네. 저 반대로 얘기하는 네. 다 머리를 쓰시는 분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지 보더라고요. 역시 긍정적이죠. 그러시더라고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를 내 스스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도 상대를 더 많이 이해를 하고 그 사람도 더 많이 그쵸.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더 나를 좀 더 계속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제 상황이 제대로 확립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친구를 볼 때면 항상 사랑이 넘치고 또 어릴 때부터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나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뭐 그런 상황이 꼭 주어진 삶은 아니더라도 그걸 자기가 깨닫고 내가 이렇게 계속 내 안에 계속 나한테 자신감을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나를 계속 다독이고 또 나한테 또 힘을 주면 또 그런 환경이 저한테 다가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삶 안에서의 내가 정의 내리는 예쁜 것이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내가 그것을 예쁘다고 바라보려면 내가 내 그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상황이. 그래서 저한테 계속 힘을 주고 저한테 계속 잘하고 있다. 네, 계속 그렇게 해줘야지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예뻐야 맞아. 제가 예뻐야 예쁘게 보이고 예쁜 것을 볼 수 있다. 맞아요. 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진짜 응원하는 눈빛 보내는데 네. 특화돼 있으시네. 네, 네. 저는 너무 고맙죠. 빠져들어가요. 네. 친구 하나하나 말하는 거에 빠져들어가요. 두 분 진짜 잘 만나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워낙 말 감사하죠. 수가 없는 친구였어요, 원래.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에서 시간이 흘러서 그때 되게 말이 없었잖아 할 때 이 친구의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그걸 말을 못하는 상황. 아. 네, 그러니까 뭐 나름의 이제 그때 그 시기를 겪으면서 힘든 점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렵고, 맞아. 이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저 그냥 마냥 이렇게 해맑고 즐겁고 이렇게만. 근데 저도 그 안에서 제 기질 안에서는 그때 저한테는 이제 뭐 부모님이 싸우시고 이제 사이가 안 좋으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 밝아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더 우울해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 7번 유형이라 그런가? 네, 저는 더 밝아지려고 하는 와중에 친구가 보는 제 모습은 되게 밝다지만 또 저는 저 안에 그런 게 있었고 나 나름 되게 애쓴 거였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성인이 되고 나서 다시 그때를 되짚어보고 그 추억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웃고 있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그때도 친구들이랑 리액션만 하고 있었지만 각자 그런 힘든 점이 있었구나. 근데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 후부터는 뭐 다른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친구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이 친구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이렇구나. 내가 이럴 때는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굴곡 없는 삶도 없고 그리고 맞아요. 힘들지 않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안 힘든 것도 아니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든든한 친구,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좀 알아봐 주기도 하고, 제가 얘기를 해줘도 언제든지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어도 저는. 맞아. 네, 이게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네요. 네. 그러네요. 이게 오늘 이 자체가 너무 예쁘다. 그러네. 그냥 예쁜 그림이네요. 빠져들었어요. 어쩜 말 이렇게 잘하지? 부러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준비해 오신 시간이 주옥 같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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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신 소감 한마디씩 듣고, 그리고 마무리해 볼까요? 네. 너무 감사하죠.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도 잘 뽑아주시고 또 친구 얘기도 듣는 시간이고 이렇게 자리도 마련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마음이에요. 네. 저도 늘 받기만 했었는데 친구한테. 아니요. 네. 또 이런 기회로 또 저도 친구한테 이런 또 새로운 경험을 해줄 수 있는 자리는 사실 PD님들이 만들어 주셨기에 가능했던 거니까 저도 늘 감사하고 네, 오늘 시간에 오늘 이 이야기가 저희가 힘들 때 또 꺼내보면 네, 또 저희한테 또 이게 또 하나의 또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죠. 아이고, 저도 또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하철도 괴롭혔는데. 네. 오늘 기억할 수 있겠다. 지하철 파업인 날. 네. 어머, 이것도 또 기억이 나겠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